안녕하세요. 대나무 숲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사랑은 끝났다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63의 어느 남자 그리고 60의 한 여인. 둘은 그저 외로움을 달래려 들어간 파크 볼장에서 다시 심장이 뛰는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설렘은 잠시였고 곧 따라온 건 소문, 시선, 그리고 자식들의 반대였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는 말이 그들의 하루를 조용히 짓눌렀죠. 이건 연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생의 후반전에도 사랑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당신도 분명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묻게 될 겁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그 선택의 순간을 함께 해주세요. 챕터 4. 선택의 순간. 약속한 주말이 다가왔다. 민호는 큰아들과 딸을 집으로 불렀고 서희도 함께 자리했다. 분위기는 처음부터 어색하고 긴장감이 흘렀다. 딸은 서희를 보자마자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큰아들은 정중하게 인사는 했지만 경계하는 눈빛이었다. 서희는 최대한 공손하게 행동하며 자신을 소개했다. 민호는 차분하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서희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왜 그녀가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인지 설명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얼마나 외로웠는지, 매일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는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러다가 서희를 만나면서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고 인생의 후반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만났다고 고백했다. 재혼을 바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식들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간곡히 말했다. 서희도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자식이 멀리 있어서 명절에도 혼자 보내야 했던 쓸쓸함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호를 만나면서 삶에 대한 의욕을 되찾았고 누군가와 함께 웃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고 말했다. 결코 돌아가신 배우자를 잊거나 배신하는 것이 아니며 그들에 대한 추억과 감사함은 영원히 간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딸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게 식어 있었다. 딸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느냐며 아버지의 명예와 체면을 생각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재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며 현실적인 문제도 제기했다. 혹시 서희가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는 것은 아니냐는 직설적인 질문까지 던졌다. 서희는 그 말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 자신은 단 한 번도 민호의 재산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저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행복한 사람을 만났을 뿐인데 이런 의심을 받는다는 것이 억울하고 슬펐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다. 민호는 딸에게 화를 냈다. 그런 식으로 서희를 모욕하지 말라고, 자신이 판단할 일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큰아들은 동생보다는 조금 더 이성적으로 접근했다. 아버지의 외로움은 이해하지만 좀 더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생각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급하게 관계를 발전시키기보다는 친구로 지내면서 서로를 더 알아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만약 정말 진지한 관계라면 법적인 문제도 명확히 정리하고 양가 자식들이 모두 동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호는 아들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답답함도 느꼈다. 자식들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자신은 이미 환갑이 넘은 어른인데 왜 자식들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가. 하지만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민호로서는 자식들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도 원치 않았다. 모임은 결론 없이 끝났다. 딸은 화가 난 얼굴로 먼저 자리를 떴고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신중하게 생각해보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서희는 민호에게 미안하다고 여러 번 사과했다. 자신 때문에 민호가 자식들과 사이가 나빠진 것 같아 괴로웠다. 민호는 서희를 위로하며 괜찮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날 밤 민호는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다. 과연 자신의 선택이 옳은 것인지, 서희와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현명한 일인지 자문했다. 자식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의 행복을 선택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인지 아니면 정당한 권리인지 혼란스러웠다. 아내의 사진을 다시 꺼내보았다.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민호는 아내에게 물었다. 내가 행복해지면 안 되는 걸까?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서희도 집에 돌아가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호의 딸이 했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재산을 노린다는 의심, 체면을 생각하라는 핀잔, 그리고 차가운 시선들. 자신이 민호에게 짐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었다. 차라리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민호를 위한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파크볼장이 아닌 조용한 공원이었다. 단풍이 물든 나무들 사이를 걸으며 두 사람은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서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민호와 자식들의 관계를 해치고 싶지 않다며 자신이 물러서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호는 서희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저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신에게 서희는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고백했다. 자식들을 설득할 방법을 찾겠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이해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서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호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한참 동안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민호는 결심했다. 자식들의 반대가 있더라도 서희와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물론 자식들과의 관계도 소중하지만 자신의 남은 인생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으니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되지 않겠느냐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서희도 민호의 결심을 보며 용기를 얻었다. 두 사람은 함께 이 시련을 극복하기로 약속했다. 챕터 5. 새로운 시작. 민호는 딸과 큰아들을 각각 따로 만나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딸에게는 어머니에 대한 추억과 사랑은 영원히 간직하겠지만 자신도 남은 인생을 외롭게 보내고 싶지 않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서희는 어머니를 대체하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동반자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처음에는 완고했던 딸도 아버지의 진심 어린 호소에 조금씩 마음이 흔들렸다. 큰아들과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눴다. 재산에 대한 걱정이 있다면 법적으로 명확히 정리하겠다고 제안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서희와 만약 재혼을 하게 되더라도 자식들의 상속분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체계적인 접근에 조금 안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무엇보다 아버지가 정말 행복해 보인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식들의 태도도 조금씩 변화했다. 딸은 여전히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못했지만 더 이상 강하게 반대하지는 않았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선택을 존중한다며 서희를 한 번 더 만나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에는 처음보다 훨씬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만남이 이루어졌다. 서희도 자신의 아들에게 민호를 제대로 소개했다.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잠시 들어온 아들은 민호를 만나 식사를 함께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아들은 민호가 성실하고 진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다. 무엇보다 어머니가 민호와 함께 있을 때 정말 행복해 보인다는 것을 확인했다. 아들은 서희에게 어머니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며 축복한다고 말했다. 주변의 시선도 조금씩 달라졌다. 처음에는 수군거리던 이웃들도 시간이 지나자 무관심해졌다. 오히려 일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은 민호와 서희를 부러워하기도 했다. 파크볼장에서도 두 사람은 이제 당당하게 함께 시간을 보냈다. 손을 잡고 걷는 것도 서로를 격려하며 웃는 것도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민호는 서희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다. 함께 여행을 가자고. 두 사람은 오랫동안 가고 싶었던 제주도로 3박 4일 여행을 떠났다. 아름다운 바다를 보며 걷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밤하늘의 별을 함께 바라보았다. 민호는 여행 중에 서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함께 살면 어떻겠냐고. 결혼까지는 아니더라도 같은 집에서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서희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말했다.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각자의 공간을 유지하며 무엇보다 자식들이 완전히 받아들일 때까지는 법적인 결혼은 하지 말자고 제안했다. 민호도 동의했다. 두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몇 달 후 민호와 서희는 같은 아파트 단지의 다른 동에 새 집을 구했다.
각자의 집을 정리하고 함께 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자식들도 이제는 반대하지 않았다. 딸은 여전히 조금 불편해했지만 아버지가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큰아들은 가끔 들러 두 사람의 안부를 확인했고 서희의 아들도 캐나다에서 화상통화로 자주 연락을 했다. 새 집으로 이사한 첫날, 민호와 서희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고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인생의 후반전에 찾아온 이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다. 민호는 서희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손은 주름지고 거칠었지만 그 온기는 세상 어떤 것보다 따뜻했다. 서희도 민호의 손을 마주 잡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오랜 시간 그렇게 앉아 있었다. 과거의 상처와 외로움은 점점 희미해지고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추억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파크볼장에서 우연히 시작된 만남은 이제 인생의 동반자 관계로 발전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일주일에 2번 파크볼장을 찾았다. 함께 공을 던지고 점수를 비교하며 웃었다. 이제는 다른 회원들도 두 사람을 따뜻하게 바라보았다. 누군가는 부러워했고 누군가는 응원했다. 저녁이 되면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준비했다. 민호가 재료를 다듬으면 서희가 요리를 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하루 일과를 나누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 사소한 일상이 특별해지는 순간들이었다. 식사 후에는 함께 산책을 나가거나 거실에서 옛날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주말이면 자식들이 가끔 찾아왔다. 딸은 점점 서희에게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다. 서희가 만든 음식을 먹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가끔은 육아 고민을 상담하기도 했다. 큰아들은 아버지가 건강해 보인다며 안심했다. 서희의 아들도 한국에 올 때마다 두 사람을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민호와 서희는 함께 새로운 취미도 시작했다. 등산 동호회에 가입해서 매주 산을 올랐고 사진 강좌를 들으며 아름다운 풍경을 카메라에 담았다. 노년의 삶이 이렇게 활기차고 즐거울 수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은 매일 확인했다.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다. 어느 봄날 두 사람은 파크볼장에서 만난 지 1년이 되는 날을 조용히 기념했다. 특별한 행사는 없었다. 그저 평소처럼 볼링을 치고 카페에서 차를 마셨다. 하지만 민호는 서희에게 작은 목걸이를 선물했다. 서희는 감동해서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도 민호에게 직접 뜬 스카프를 선물했다.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1년을 회상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어색함, 점점 깊어진 감정, 주변의 반대와 갈등, 그리고 결국 얻어낸 행복.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이들을 만들었다. 민호는 서희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자신의 삶에 다시 의미를 불어넣어 주었다고. 서희도 같은 마음이라고 대답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걸었다. 석양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고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민호는 문득 깨달았다. 인생의 가을에도 새로운 사랑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행복해질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을. 서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남편을 잃고 삶의 의욕을 잃었던 자신이 이렇게 다시 웃고 사랑할 수 있게 될 줄은 몰랐다. 민호를 만난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었고 인생의 후반전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매일 감사했다. 두 사람은 집 앞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서로를 바라보고 미소 지었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했다. 파크볼장에서 시작된 우연한 만남은 이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인연이 되었고 두 사람의 늦은 사랑 이야기는 이제 막 아름다운 장을 펼치기 시작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욱 즐거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